글렌 파월 이 자식! 아우 열받아. 남자 배우가 글렌 파월 아주 물고 빨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남자 주인공은 아우 또 글렌 파월이야 씨.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2025년 1월 8일 수요일이고요. 1월 6일 월요일 오전에 미국에서 제82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우주연상 부문을 특히 눈여겨봤는데 데미 무어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저도 서브스턴스 리뷰 영상에서 데미 무어가 이 영화로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도 아주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노라에 마이키 메디슨이 받기를 원했어요. 영화랑 연기가 훌륭하기도 했고 마이키 메디슨이 상을 좀 받으면서 새로운 스타의 탄생, 대세 여배우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노라가 5개의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무관 딸이 이미 칸 영화제 황금용료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수상 실적이 없더라도 크게 그런 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이키 메디슨이 이 영화로 이렇다 할 수상이 없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 3일이죠? 그때까지 여러가지 시상식들이 계속 열릴 텐데 마이키 메디슨의 수상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세 여배우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대세 여배우 누구? 젠데이아? 안태조? 풀퓨? 우리 제나? 잘나가는 여배우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와서 대세라고 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느낌의 배우도 많고 그냥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배우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주목도가 크게 오른 혹은 오르는 중인 배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키 메디슨부터 이 배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대세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노라로 상을 좀 받아야 돼. 아니 칸 영화제 황금용료상 받은 로맨스 영화의 원톱 여주인공이 그것도 밋밋한 로맨스물 여주도 아니고 이 정도로 강렬하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한 그런 배우가 대세로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거 아직도 제가 믿기지가 않는데 세계 최대의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이 배우 정보를 확인해보면 지금 준비 중인 차기작이 없어요. 여기 업커밍이라고 차기작 정보가 떠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없거든요? 설마 IMDb 정도의 큰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누락이 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아니 아노라 정도의 화제작에서 그런 대단한 연기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기작 소식이 없어? 혹시 에이전트가 엄청 무능한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원래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배우가 갑자기 작품 하나 대박 터져서 급이 확 올라가면 거기서 뭔가 출연료라든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확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차기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는 커리어 행보 자체가 확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데 마이키 메디슨이 그런 경우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빨리 차기작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이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노라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아노라 전까지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고요. 이 배우 이름이 아노라 국내 개봉 코스트를 보니까 미키 메디슨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키 메디슨, 마이키 메디슨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들어보면 되죠. I'm Mikey Madison. 자, 들으신 대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마이키 메디슨이라고 하죠. 미키 메디슨 아닙니다. 자, 이 배우는 1999년생이고요. 2024년에 칸 영화제 황금용료상을 받은 숀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보니까 아노라에서 처음으로 오디션 없이 캐스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이 배우를 선택했는데 영화 투자자들은 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오디션 보면서 배역을 따냈겠죠. 대부분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이나 단역급이었지만 그런 작은 역할들 전전하던 배우였지만 숀 베이커 감독이 이 배우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단역이나 조연 출연작들 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퀘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그리고 스크린 5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두 영화를 연달아서 보면 마이키 메디슨은 무조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화염 방사기를 쏴가지고 이 배우를 불러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5에서도 똑같이 불에 엄청 타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약간 배우 개그하는 느낌으로 넣은 장면이겠죠. 아무튼 그 불에 활활 타는 그 불쌍한 꼴 이런 게 이 배우의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저는 엑스맨의 파이로나 판타스틱4의 휴먼 토치 같은 거 둘 다 남자이긴 하지만 남자 캐릭터를 여자로 바꾸는 정도야 헐리우드에서 흔하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배우로 캐스팅돼서 커리어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노라라는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고 이 영화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우가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 아노라 전까지 불에 활활 타는 그 불쌍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역이나 조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워낙 개성이 있어서 기억에 확 남거든요. 눈, 코, 입,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얼굴은 하얗고 그래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 브래드 피트가 너 얼굴 하얗네 너 기억난다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가 아노라
전까지 워낙 정보가 없어서 외모만 보고 이 배우가 아시아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얼굴이 하얘니까 한국 같은 동북아 쪽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 아노라에서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도 우즈베키스탄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배우는 유대계라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개성깊게 매력있는 외모와 연기도 잘하고 1999년생이고 포텐은 넘치게 가지고 있는 젊은 여배우입니다. 어워드 시즌 동안 아노라로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상을 못 받더라도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으니까 차기작 잘 선택해서 앞으로 좋은 커리어 잘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 타란티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바스터즈처럼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제 역사를 비틀어서 타이드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 영화에서 다루는 실제 사건은 샤론 테이트라는 1960년대 헐리우드 여배우가 맨슨 패밀리라는 악당 히피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사건을 비틀어서 이 맨슨 패밀리 악당들이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응징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마이키 메디슨이 그 악당 패거리 중 하나로 나왔고, 앞에서 말한 대로 디카프리오가 화염방사기로 아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맨슨 패밀리가 모여 사는 어떤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브래드 피트가 방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어떤 여자애를 히치하이킹을 해주면서 그 농장에 가게 돼요. 그 여자애도 맨스 패밀리 소속이라서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고 나 그 농장에 사니까 좀 태워달라 라고 한 거죠. 이 여자애가 푸시캣이라는 캐릭터인데 연기한 배우가 마가렛 퀄리입니다. 마가렛 퀄리야말로 요즘 최고 대세 여배우 타이틀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죠. 서브스턴스에서 정말 끝장나는 비주얼과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서브스턴스에서 데미 무어가 찬사를 받고 수상도 하고 그러지만 마가렛 퀄리도 이 영화로 상당히 지명도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 전부터 대세이긴 했어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워낙 압도적이고 엄마가 앤디 맥도웰입니다. 이렇게 배경도 짱짱하고 서브스턴스 바로 이전 필모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 2편 연속 출연했거든요. 가여운 것들이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 가여운 것들에서는 조연급이었는데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서는 엠마 스톤이랑 나란히 주연으로 출연했고요. 2024년에 필모로 따지자면 여배우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대세 여배우의 필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의 2024년 개봉 영화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이 있는데 바로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감독은 장난 아닙니다. 코엔 형제 중 한 명인 에단 코엔이 단독 연출을 한 작품이고, 그런데 에단 코엔의 아내인 트리샤 쿡이 같이 각본을 썼고 아마 사실상 연출도 같이 했을 거예요. 이게 퀴어 영화인데 재밌어요. 코엔 스타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고, 2024년에 화제가 된 레즈비언 영화 2편 러브라이즈 블리딩하고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 딱히 퀴어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고 배우들이 다 엄청 매력적입니다. 특히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에서 마가렛 퀄리가 만약 서브스턴스를 보고 이 배우의 매력에 빠졌다면 이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서브스턴스를 비롯한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 원래 뛰어난 재능의 배우인 건 알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마가렛 퀄리가 정말 범상치 않은 배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고의 대세여 배우. IMDb에서 현재 확인되는 차기작이 5편인데 에단 코엔이랑 트리샤 쿡이 레즈비언 영화 3편 연속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가 첫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에도 마가렛 퀄리가 캐스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신작에도 출연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여배우 토마신 맥켄지와 같이 출연하는 차기작도 있고요. 그리고 글렌 파월 이 자식 특검 후 부검하라. 아무튼 글렌 파월이랑 같이 출연하는 차기작이 있네요. 아우 열받아. 제가 글렌 파월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여배우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입니다. 사실 저는 영화 보고도 몰랐는데 이 영화에 시드니 스위니가 나왔더라고요. 타란티노 당신은 미래의 대세 여배우 수직광입니까? 바스터즈에서 단역으로 레아 세이도 나올 때부터 알아봤죠? 아무튼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 그 맨슨 패밀리 모여있는 농장에 거기 보스급은 유명한 배우였어요. 다코타 패닝. 그런데 그 외 쩌리 멤버들이 당시에는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해진 배우들이 많고, 찾아보면 이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조라이트의 오만과 편견, 거기 베넷과 5자매 중에서 영화 처음 볼 때는 키라 나이틀리밖에 몰랐는데 키라 나이틀리 외에도 로자먼드 파이크, 캐리 멀리건, 지나 말론 이런 배우들이 나중에 다 유명해졌죠. 유일하게 메리 역의 탈룰라 라일리만 배우로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지구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결혼을 하고 이혼했고요. 최근에는 5살 연하인 토마스 생스터와 결혼했습니다. 뭔가 굉장한 분이시네요. 아무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 단역으로 나왔던
나왔던 시드니 스위니도 뭐 요즘 두말하면 입 아픈 최고의 대세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젠데이아 주연의 HBO 19금 드라마 유포리아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배우로서 다른 매력적인 면과 재능도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글래머러스한 몸매, 그런 섹시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고, 그런데 옛날부터 여배우들이 이런 역할로 뜬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섹시한 이미지로 떴다가 계속 그 이미지로만 소모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 이미지에만 갇혀있지 않고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면서 배우로서 대성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드니 스위니는 아직 어느 쪽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죠. 뜨고 나서 여러 작품들이 캐스팅되고 있는데 마가렛 퀄리랑 비교하면 필모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담 웹, 아이고 두야, 시드니 스위니의 스파이더 우먼을 진짜 기대했는데 이런 망작이 나올 줄이야. 소니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이제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시드니 스위니의 스파이더 우먼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 MCU에서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런데 요즘 MCU에서 여배우들 캐스팅하는 거 보면 시드니 스위니 같은 섹시한 백인 미녀 배우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판타스틱4의 수 스톰은 바네사 컵이에요. 이러면 시드니 스위니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까? 그래도 뭐 기대를 하긴 어렵겠죠. 마담 웹 말고 2024년에 페이크 러브랑 이매큘레이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페이크 러브는 우리나라에 개봉을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연말에 개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OTT로 불렸어요. 저는 아마 넷플릭스로 봤을 거예요. 좀 성인용 개그가 많이 나오는 섹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뭔가 시드니 스위니의 섹시한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전형적인 영화였고, 남자 배우가 글렌 파월, 아주 물고 빨고 난리 납니다. 아유씨. 그런데 사실 그 장면들이 그렇게 야하진 않았어요. 배드신에서 노출 수위가 그다지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영화는 재밌긴 합니다. 글렌 파월한테 화는 나지만 요즘 뭐 헐리우드에서 가장 섹시한 남녀 배우니까 그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매큘레이트는 시드니 스위니가 수녀로 나오는 공포 영화거든요. 좀 뜬금없는 필모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가 시드니 스위니가 무명 시절에 이 영화 주연 역할 오디션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대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이 엎어져가지고 시드니 스위니가 뜨고 나서 이 영화 각본 쓴 작가한테 연락해서 내가 그때 이 영화 진짜 출연하고 싶어서 열심히 오디션 준비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영화랍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영화인데 못 만든 건 아닌데 공포 영화로서는 좀 밋밋해요. 마지막은 좀 괜찮았어.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시드니 스위니가 굉장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뭐 못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시드니 스위니가 수녀 역할인데 수녀인데도 섹시해요. 수녀복 입은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밤에 얇은 잠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장면도 많고 목욕 장면도 나오는데 알몸은 아니고 뭔가 얇은 옷을 입고 목욕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장면들에서 몸매가 확 부각이 되니까 정말 이 배우는 섹시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IMDb에 등록된 차기작들이 몇 편 있는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은 여성 복서 크리스티 마틴의 정규 영화죠. 이 작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바렐라 리메이크를 만든다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봤는데 IMDb에도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이게 엎어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세여 배우 한 명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데이지 에드거 존스입니다. 이 배우는 다행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 출연하지 않았고요. 노멀 피플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뜬 배우입니다. 자, 취향이 좀 위험하신 분들, NTR 취향이신 분들 이 드라마 꼭 보세요. 진짜 미칩니다. 19금 드라마이고 정말 야해요. 데이지 에드거 존스 이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시드니 스위니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이런 과감한 노출 연기로 주목받게 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드라마 자체가 괜찮은 작품이고 연기도 잘써요. 캐릭터도 매력있고 남자 주인공 배우도 엄청 떴는데 글래디에이터 2 주인공으로 나왔던 폴 메스칼입니다. 요즘 최고의 대세 남자 배우 중 한 명이죠. 아무튼 이 드라마는 진짜 NTR 작품 보는 느낌인데 남녀 주인공이 서로 마음이 있는 애매한 관계에서 계속 뭔가 엇갈리면서 정작 다른 사람하고 계속 연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사귀는 남자들이 뭐 나쁜 놈들은 아닌데 하여튼 보다 보면 진짜 빡쳐요. 배드씬 같은 것도 계속 나오니까 진짜 NTR 작품 보는 것처럼 느낌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데이지 에드거 존스라는 배우의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이 배우 외모가 앤 해서웨이 닮았어요. 이목구비 큼직하고 특히 왕눈이 뭔가를 궁리하면서 누나를 좌우로 굴리는 그런 표정 지으면 앤 해서웨이랑 느낌이 진짜 비슷해요. 프레쉬라는 영화를 OTT에서 봤는데 세바스찬 스탠이랑 같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거든요. 진짜 노멀 피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건지 남자랑 엮여서 엄청 불쌍하거나 험한 꼴 당하는 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배우의 이미지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배우 외모를 보면 일단 엄청 예쁘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니까 그만큼 뭔가 당당하고 자기주장 강한
듯한 그런 여성의 모습인데 뭔가 약하고 측은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다방면으로 감정 표현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의 외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블록버스터 영화 트위스터스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계 정이삭 감독이 연출했고 흥행과 평가 둘 다 좋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관객이 60만 명 정도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는 저조한 흥행이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 성공한 영화고 데이지 에드거 존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남자 주인공은 또 글렌 파월이야 씨. 이 새끼 빨리 특감하고 부검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대세 여배우 소개하는 영상인데 글렌 파월이 현재 헐리우드 최고의 대세 남배우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글렌 파월에 대한 분도는 잠깐 묻어두고 데이지 에드거 존스의 차기작을 보면 보이저스라는 영화가 굉장한 기대작이에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에 관한 영화인데요. 보이저스 1호와 2호에 넣어서 우주로 보냈던 골든 레코드, 지구에 관한 여러 정보들과 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인데 그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앤 드루이언이라는 여성과의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이 고 앤드류 가필드, 데이지 에드거 존스 주연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뭔가 트위스터스에서 맡았던 역할이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지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 캐릭터. 이 영화 감독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받은 판타스틱 우먼 만든 감독이라서 작품성 뛰어난 영화로 나와서 데이지 에드거 존스도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그런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대세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고 앞으로 좋은 작품들 꾸준히 찍으면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